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다우, 러셀 2000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러셀 2000이 탄력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로봇 산업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AI에 이어서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지목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을 만나면서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로봇이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고 미국 교통부도 연내 로봇공학 TF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공장 자동화 패권을 장악했다는 평을 듣는 상황에서 미국은 맹추격을 위해 대규모 정책 지원이 필수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 중인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마이클 버리가 좀 서운하겠습니다. 공매도를 줬었죠. 네. 네, 전문가들은 AI 다음은 로봇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서 피지컬 AI로 향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 명령을 내놓게 되는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간밤 시장에는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또다시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음 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굳히기 모드에 들어가자 시장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만 간밤 다시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선 마감 사항부터 보면 다우지수가 홀로 0.86%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런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 0.17% 소폭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발 악재로 대부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이 MS의 에이전트 등 AI 제품 판매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서별로 해당 제품의 판매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하자 AI 버블론이 다시 점화됐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련 보도를 부인했지만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막대한 투자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2.5% 급락했고요. 엔비디아랑 아마존 주가도 1%가량 떨어졌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진영에 있는 알파벳은 양전에 성공했는데 월가에서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1.46% 올랐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반도체주들 대부분 약세를 이어가면서 브로드컴이 0.25% 떨어졌고요. 메타도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오늘 M7 기업들을 떠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표적인 피지컬 AI 관련주인 테슬라 주가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확인해보면 우선 노동시장에는 또 경고음이 울리면서 사실상 12월 금리 인하는 확정됐다는 여론이 퍼졌습니다. ADP에 따르면 11월 민간 부문 일자리는 3만 2천 건 줄어들면서 예상치 4만 건 증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3개월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둔화가 두드러진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임금 상승률도 동일 직장에 있는 근로자와 이직자 모두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6.3% 오르면서 2021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의 배드뉴스를 배드뉴스가 아닌 굿뉴스로 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인데 이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M에 따르면 11월 서비스업 PMI는 52.6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소폭 올랐고요. 또 확장 국면도 66개월째 이어갔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고용지수가 위축 국면에 머물고 또 신규 주문지수도 전달보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가격지수가 2025년 4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날 S&P 글로벌에서도 11월 서비스업 PMI를 공개했는데 갈비치는 54.1로 나오면서 여기서도 확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미국의 서비스 수요가 올해 들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제조업 부문과 함께 보면 4분기 들어서 미국 경제는 연율 기준 2.5% 성장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수출입 물가는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 모두 보합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수입 물가의 경우에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으면서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나온 지표들을 보면 노동시장은 악화하고 있고 또 임금 상승률이나 가격 지수는 떨어지면서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12월 금리 인하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전문가들은 이번 12월 회의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노동시장이 눈에 띄게 악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이 더욱더 신중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노스라이드 자산운용은 내년에 금리 인하 폭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시에 대해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만일 다음 주에 연준이 매파적인 인하를 단행한다면 과연 시장이 이를 호재로만 받아들일지는 주의해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부진한 고용지표가 나온 이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간밤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모두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다시 최고치 부근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0.53% 오르면서 온스당 4,200달러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은 가격도 오늘 또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미국 특사단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WTI와 브렌트는 각각 0.53%, 0.42%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잠잠했던 AI 거품론을 다시 깨울 만한 소식이 밤사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수익 전환에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 제품 실적이 나오질 않아 판매 목표를 대폭 낮춰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기업용 플랫폼인 파운드리 제품이 문제였는데 일부는 할당량을 채운 비율이 5분의 1도 채 되지 않았고 결국 이번 회계연도의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최대 50% 수준으로 낮춰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사측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이 막대한 투자를 수익으로 돌리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거품이라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는 모습이고요. 이 소식에 회사의 주가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AI 업계 소식에 이어서 살펴보죠. 오픈 AI 대항마로 떠오른 엔스로픽이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에 나섭니다. 내년을 목표로 역대급 기업 공개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향후 기업 가치를 3천억 달러, 우리 돈 4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공개 투자 라운드를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IPO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또 최근 과거 구글과 링크드인 등 굵직한 테크 기업의 IPO를 담당했던 글로벌 로펌 윌슨 손시니를 상장 준비 법률 자문사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쟁사인 오픈 AI보다 한 발 빠르게 상장해 시장 신뢰와 자금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엔스로픽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로부터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고 미국 AI 인프라 확장에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이 넘는 통큰 베팅에 나서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인공지능 투자 행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덕분에 슈퍼사이클을 맞은 메모리 시장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넘치는 수요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특단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경쟁 중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브랜드인 크루셜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사측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더 빠르게 성장하는 전략적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는데요. 지난 분기 HBM 매출만 20억 달러에 달할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묘수일지 자충수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TPU 생태계를 중심으로 가성비를 챙긴 주문형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마벨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전문 스타트업 셀레스티얼 AI를 품기로 했는데 옵션에 따라 인수 금액이 우리 돈 8조 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지만 아랑곳않고 통큰 베팅에 나섰습니다. 셀레스티얼의 주 종목인 실리콘 포토닉스는 빛의 강도와 파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기존 구리배선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르고 발열도 적어서 미래 AI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접목한 AI 가속기 개발로 브로드컴 등 경쟁사를 제치고 떠오르고 있는 주문형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묘수를 꺼내든 모습입니다.
올해 금과 은, 구리의 선물 가격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모두 최고치를 경신한 건 1980년 이후 처음인데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달러 약세 흐름이 과거 또 지금의 호황 요인으로 꼽히는데 동시에 올해만의 특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붐이 일면서 은과 구리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또 과거와 달리 달러는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분위기와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이 금을 적극적으로 비축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머크 인베스트먼트는 탈세계화로 글로벌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을 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원자재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싶었고요. 월가에선 랠리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끝으로 자동차 업계 소식까지 짚어보죠. 트럼프 관세의 골머리를 알아온 일본 자동차 3인방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혼다와 닛산, 미쓰비시가 관세 정책에 대응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봄 이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기자의 신문은 이들 세 개 업체의 지난해 북미 자동차 판매 점유율 합계가 15%를 넘어 두 달을 웃돈다면서 미국에서 고관세 정책 등으로 기업이 급선무가 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주가 해외 수주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지난 1일 스페인 군사 전문 매체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방산 기업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포병 현대화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산 자주포 K9이 주요 후보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글로벌 국방 예산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란 기대감 또한 방산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비츠로넥스텍이 20% 넘는 상승률 보였고요. 아스트도 5.9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대표적으로 5%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까지 2.74% 올랐습니다. 장 초반부터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던 중소형 건설주,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 건설 산업 정상화 등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 건설 공급 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구조 전반에 대한 김 차관의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연내 발표될 공급 후속 대책과 LH 개혁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 오름세 살펴보면 한신공영 상한가, 상지건설과 동신건설도 상한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성건설도 11%대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투자금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원전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전력 생산을 위한 미국 내 원자력 병기고를 구축해야 하며 이 작업을 일본과 한국의 수천억 달러 자금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의 투자 양해 각서에서 대형 원전 및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우진이 8%, BHI도 6%대 강세 보였고 우리기술 4.97%,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당 이슈로 4.53% 올랐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물산이 급등했습니다. 이미 이 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만큼 1%대 지분 증가는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홍 명예관장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움직였는데요. 어제 마감가 살펴보시면 9%대 강세 보였고 우선주도 7.36%, 복합기업으로 묶여있는 지주사들 CJ도 6.4%, 두산은 5%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피를 회복했습니다. 다음 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AI 고평가 우려가 완화됐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여러 호재가 맞물리면서 우리 시장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라 4,036선, 코스닥은 0.4% 상승해 6거래일 연속 오르며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3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금리와 AI,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세 가지 이슈가 모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이탈했던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1,6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여기에 기관도 7,6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들만 9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흐름이 반대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76억 원, 기관이 14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홀로 1,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 최근 차익 실현이 이뤄졌던 산업재에서 호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4.5% 상승하며 10위권 내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마벨테크놀로지 호실적 영향으로 주문형 반도체 ASIC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1% 넘게 뛰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1% 넘게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은 대체로 약했습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만 소폭 올랐고 펩트롬과 HLB 등 바이오주들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0전 내린 1,46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소폭 더 내렸는데요.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66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서 다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증권가에선 반도체와 조선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AI 제품에 대해서 매출 성장 목표치를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 특히 반도체 투톱은 내년에 서버 디램 시장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4분기 서버 디램 가격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했는데 이 서버 디램 공급이 수요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전체 디램 생산 능력에서 3분의 1 이상을 서버 디램으로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서버 디램 가격 상승에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주에서는 군함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컨센서스에서 수주도, 선가도 반영되지 않는 군함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 이미 조선 3사가 실적 컨센서스에 시장의 낙관적인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군함은 사업자 선정을 가정할 수 없어서 추정치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수주에 성공할 경우 2042년까지 31.8조 원 규모의 특수선 매출액을 확보하게 된다며 관련된 조선사를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업종 최선호주로는 한화오션을, 차선호주로는 HD현대중공업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긍정적인 분석 속에 메이저 수급 주체의 수급이 유입될지 투자하실 때 해당 보고서 내용들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장 선정 방식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고요. 세계 수소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한편 신규 상장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ADC 신약 개발 기업인 에임드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 흐름이 좋은 편이었는데 새내기주 주가 추이도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엔비디아가 주문할 신개념 디램, 소캠 2세대 물량의 절반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뛰었는데요. 오늘장까지 흐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만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버블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건지 살펴보셔야겠고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6위까지 보면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104,600원, 반면 SK하이닉스는 0.5% 내리면서 54만 9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간밤에 테슬라가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에 주목한다는 소식에 4% 가까이 뛰기도 했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훈풍 이어받을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1.2% 오름세로 42만 3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2% 넘게 뜁니다. 현재 거래가 27만 2,500원이고요. KB금융도 0.7%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13만 2,600원에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합니다. 알테오젠이 0.2% 반락하면서 52만 1,000원, 에코프로비엠은 0.8%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15만 8,1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방금 전에 테슬라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레인보 로보틱스가 좀 호재로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6.7% 오름세, 현재 프리마켓에서 4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0.3% 가까이 오르며 19만 200원, 펩트론이 0.9% 가까이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28만 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다시 4천선 위에서 고점 경신을 향해 갑니다. 다만 코스피 다시 과매수권을 향해 가고 있고 코스닥도 연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라 확실한 호재가 뒷받침되어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들 위주로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지수 올랐는데 러셀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소비재 쪽도 좋았고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IT 전문 매체죠, 더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뭐 AI 관련 매출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향 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반박하긴 했는데 글쎄요, AI 관련주들은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AI 관련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뭐 좁게는 M7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민 앵커 늘 말씀하시는 그 지수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가야지. 내 종목이 중요해서. 맞아요. 예. 아, 이래 저래 어제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주식들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다가 차트로 어도비라는 종목에서 예. 아니 이거는 뭐 반토막이고 마치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차트예요. 그 이 장 좋다는 이 작년 금년에 뭐 그런 종목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한참 구글 제미나이 그 3 나오면서 그 나노 바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편집이라든지 그런 게 다 대체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도비 구독하시는 분들 사실 이제 그게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런 말도 나오죠. 뭐 한때 뭐 빵이었던 넷플릭스 같은 것도 요즘 보면은 맥을 못 주고 있고 뭐 이런 식이라서 야 진짜 이 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면 또 한 멘트 하셔야죠. 머니랩.
맞아요.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어느 타이밍에 할까 지금 어느 살짝 타이밍에 눈치를 할까? 보고 있었는데 자, 사실 이렇게 종목 선택 어려울 때 저희가 방송 중에 또 종목 언급 많이 못 해드리거든요. 네. 이때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종목 정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네, 누가 오늘 나오셨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은 요즘 그 뭐 사칭 당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무슨 뭐 똑같은 내용의 AI로 만들어진 음성으로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칭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사칭하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서 아닌데 그거 좀 그거 한가 봐. 저도 아직까지 사칭 안 당하는 거 보면은 네. 평소 좀 이렇게 삐딱하고 인성이 좀 그렇다 싶은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친절하지 않아서 예. 아, 그래도 주변에 팬분들 많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죠. 예. 맨날 똑같은 얘기를 거의 계속 하니까. 네. 예,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종목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압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압축해야 된다. 예, 개인분들이 다 투자하실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네. 정보는 좀 뭐 아시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종목 공부를 뭐 이제 업황 공부를 하시면서 종목을 볼 수는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요. 네, 네. 예, 뭐 우리가 뭐 이재용 회장님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러면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도 예. 사실은 뭘 사야지 내 마음이 편하고 뭘 사야지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해야 되니까 왜 맨날 저 친구는 똑같은 종목을 계속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예. 제가 가끔씩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대담하다가 뭐 항상 포트폴리오에 10 내지 15%는 금을 가져가시고 뭐 코인도 좀 담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업종 저 업종 뭐 로봇이나 무슨 뭐 방사이나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하다못해 12씩이라도 들고 있으려니까 이거는 가랭이가 째지는 거예요. 예. 내 돈 갖고는 안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아니, 그래서 어떤 쪽을 좋게 보시는데요? 그럼 결론은? 지금은 분위기는 이제 뭐 반도체가 메인일 것 같고요. 반도체, 당분간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대형주 예, 쪽으로. 종합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고 뭐 아마 연말 연초 되면 일부 장비주들이 움직일 텐데 예. 그때 움직일 때 따라가도 늦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반도체가 메인으로 두시고 이제 적어도 한 30-40%는 들고 가셔야 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초까지는 이제 바이오는 이미 이제 투자하신 분들의 영역이 된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 1, 2월까지는 좀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는 이제 반등 구간인데 네. 예, 이거는 좀 짧게 그 포트의 일부 정도만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로봇이 지금 정책 이슈로 계속 드라이브가 걸리잖아요. 글쎄요. 네. 오늘 안 네. 그래도 로봇주들이 궁금해요. 예, 근데 이제 로봇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그 큰 종목들이 별로 없죠. 예.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긴 한데 여기는 삼성 자회사가 된 것 때문에 사실은 삼성이 최대 주주가 된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비싼 거지. 네. 사실 버는 돈은 많이 없어요. 그 앞으로 성장성도 어떻게 삼성전자가 이끌어갈지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슈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처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천했을 때가 2만 원대였는데 지금 벌써 한 47만 원이 돼버렸으니까 네. 언제적에 추천하신 거 2만 원대면? 예, 한동안 그래서 그 모 프로그램에서 계속 그 수익률 상위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게 언제예요? 예, 한 23년도였던 것 같은데, 한 뭐 2년 하여간 좀 전쯤. 오래됐습니다. 예. 예. 네, 이제 그때는 되게 부담 없었는데 지금 좀 네네. 부담스럽죠, 사실은. 근데 오히려 지금은 현대차 그룹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개인들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로봇 로봇 관련해서 관련. 네, 투자를 한다면 로봇 밸류를 드디어 받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 뭐 지금 보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가장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피지컬 AI 관련돼서 그래서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많이 올랐어도 초입 국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뭐 현대글로비스도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 뭔가 그 변화가 생기려면 글로비스 시총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글로비스도 아마 로봇 사업 관련돼서 뭔가를 하지 않겠나.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동차 쪽에 HL 만도가 요즘에 또 난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피지컬 AI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제조업을 키울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뭔가를 협업해서 좋아질 수 있는 쪽이 가장 제조업 역량에서는 자동차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개발한 거를 결국 테슬라 공장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생각보다 범위를 대형주 쪽으로도 좀 넘어오고 있다 로봇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감속기라든지 약간 중소형주 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예. 수급이 이쪽 대형주 쪽으로 온다. 그 감속기, 가속기, 뭐 액추에이터 뭐 다 좋은데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요, 다들. 왜 그러냐면 감속기 하나 팔아서 얼마일까요? 그 단가가 옵티머스 한 대를 3천만 원 정도에 판다는데 네네. 그 감속기 거기에 100개 들어가도 그거 얼마 주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이 과연 저 시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단기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품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웨브는 지금 보니까 9% 올라가네요, 오늘 확실하게. 예. 이게 20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가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회사인데 두뇌가 없죠. 두뇌. 그러니까 AI를 접목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GPU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그룹이 그쪽으로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어제 이른바 M7 중에서 테슬라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로봇 관련한 정책 지원, 행정명령 서명 그 모멘텀으로 올랐고 오늘 우리도 뭐 로봇주가 그거 합니다만 이렇게 업종을 먼저 짚어주셨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이건희 대표의 시황이 궁금한데 지금 우리 11월 달에 접어들어서 겪었던 이 조정은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가 미국이나 우리는 할 것 없이 일본까지 해서 다시 기존의 추세를 재개한다 쪽이세요? 아니면은 지금 이게 11월 달에 있었던 그 하락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내지는 뭐 불트랩 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어느 쪽이세요?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11월 달에 한 3주 정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랬죠. 저희가.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일단은 금리 이슈가 좀 있었고요. 금리? 금리를 12월 달에 인하를 뭐 하냐 마냐 한동안은 또 이제 인하 확률이 뭐 30%까지 떨어지게 됐다가 그러고 보니 근데 그 이슈도 지금 해소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정부의 반기를 들면서 연준의 독립을 지키겠다 뭐 이러면서 이번에 만약에 동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월 달에는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너무 깨져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게요. 간밤에 민간 고용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일자리 확 줄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은 고용을 보겠다. 그랬죠. 그러면 인하 확률은 높아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이제 AI 버블론인데 뭐 자전거래니 뭐니 이러면서 AI 버블론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 얘기 나오고 감가상각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다 지금 해소가 돼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3.0 등장으로 TPU가 부각됐지만 사실은 이거는 무슨 신호탄을 쏘는 거냐면 AI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신호탄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 칩들에 대한 이제 개발 이슈가 더 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가 커진다라는 거는 엔비디아의 파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베이스로 해서 에이직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이직이 커진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AI 투자가 더 활발해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지금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AI 버블론도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가 또 버블론은 언제 나올 거냐면 좀 흔들리면 나올 거예요. 그럼 관련 기업들 주가가 흔들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든지 그냥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산업은 버블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버블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산업이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성장 속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여전히 걱정할 필요 없이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망치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해소가 됐고 그럼 크게 두 가지가 해소가 되고 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앱스타인 보고서라든지 또 하나가 이제 대법원 판결 트럼프 관련된 이슈죠 다.
예, 그쪽에서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거나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도 그러겠죠. 그러면 뭐 관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다 돌려줘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시장은 한번 흔들리겠죠. 네. 예, 그럴 때 우리 시장이 같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때는 또 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에 뭐 맥시멈 한 4,500도 갈 수 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올해 연말이 아니면 적어도 한 4,200, 300 정도까지는 올려놓고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제 기업들 간의 AI 칩 경쟁이 조금 더 이제 치열해질수록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EPS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뭐 지금 뭐 디램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스팟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계약 자체 방식 자체를 바꾼다라는 거죠. 이제 장기 계약으로 물량을 픽스해서 가겠다라고 지금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에서 저는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랜드 쪽을 조금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한테 거절당했습니다. 왜요? 없다고 물량. 어? 물량이 없다고 너한테 줄 물량이 없다고. 없다. 예. 지금 그래서- 랜드 만들 겨를이 없다. 그 정도? 그러니까 있는 것도 이제 재고가 다 떨어진 거죠. 있는 것도 제가. 예, 그리고 이미 이제 돈 많이 준 쪽에 줬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 기업은 좀 난감한 거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생각보다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의 정의를 보면 네. 보통 평소 가격이 한 2배 정도 거래되는 게 슈퍼사이클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연초 대비 지금 많이 오르면 6배도 올랐는데 7배씩 올랐는데 가격이 그러면 그건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초슈퍼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건 그런데 어쨌거나 네. 방송에서나 증권사 리포트에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보통 그러고 나면 끝물이길래 근데 슈퍼사이클의 초입 국면입니다 지금. 초입 국면. 예, 그렇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증설을 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있고, 네. 네. 뭐 450조 투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5년 동안 투자한다는 얘기고, 뭐 그 얘기는 그리고 이제 P5 라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골조 올리잖아요. 예. P5가 P4보다 큽니다 규모가.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올리려면 한참 걸리죠. 예, 거기에 또 이제 뭐 지금 용인 클러스터도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이나 뭐 6개월 단위건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필요한 물량이 딱 계산이 되겠죠. 예. 그러면 굳이 대규모 증설은 안 할 겁니다 아마. 적당히 하겠죠 필요한 만큼. 그러면 가격은 계속 생각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알파벳 어느 게 더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예, 알파벳이 훨씬 더 좋죠. 제가 지난번에 알파벳이? 나와서도 알파벳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좋을 텐데 네네. 성장률이라든지 앞으로의 점유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던져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젠슨항 CEO가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긴 살 건데 양이 줄어들 수 있죠. 자체 칩도 만들고 하면서 네. 양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법안에서 H200,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거 규제하는 거에 법안을 아예 삭제시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을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좀 작은 기업들까지 시놉시스에 뭐 투자를 또 하고 말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보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뭐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오히려 삐딱하게 칩 사가는 회사들한테 지분 투자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그 왕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자기가 없는 부분들을 계속 지금 합작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우호 기업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파벳이 조금 더 예, 지금은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맞습니다. 높여갈 수 있다. 예. 어제 이제 살짝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뉴욕에서 조금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좀 뭐 매출이 시원찮다. 그렇죠. AI 이제 그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 이제 네.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떴었는데 네. 지금 이제 AI가 점점 좋아지니까 사실은 이제 코파일럿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뭔가 지금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시장에서 요구 사항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니 진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를 봐도 진짜 반도체가 매겨 살려요, 대한민국.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근데 이게 과거에는 늘 사이클이었잖아요. 이 예. 반도체가. 지금은 조금 그 사이클 산업의 성격을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다더라도 좀 길어질 수 있다. 호황이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이클이 조금 업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사이클 자체가 업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파동 자체가 위로 좀 올라가서 아하, 예. 그리고 변동성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TSMC를 보면 예. 최근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팹을 이용하려면 단골 고객들한테 네. 우리 앞으로 2030년까지 5에서 10%씩 매년 꾸준히 가격을 올릴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되게 예. 선심 쓰듯이 얘기했어요. 단골들한테. 예, 단골들한테 가격 예. 올린다고 미리 이제 통보했는데 예. 그러면 스팟으로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거의 2배씩 받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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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제조가 오히려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그 반대로 파운드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엔비디아, 그러니까 TSMC가 안 해주는 것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TSMC는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량을 확보하고 하죠.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량을 확보하고 증설할 가능성도 있다. D램도. 예, 그래서 D램도 생각보다 이게 사이클이 좀 길어질지 아니면 아예 좀 그 고부가 가치로 계속 갈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27년까지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뭐 개장 전에 미증시도 좀 리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올랐고 또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12월달 이번 FOMC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뭐 조금 소비 관련주라든지 흔히 말하는 뭐 나이키, 뭐 룰루레몬 이런 쪽 최근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여러 보고서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제가 뭐 일단 소비주가 금리를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카드 사용 그 현황을 한번 예. 지난번에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네. 보면 지금 그 우리가 리볼빙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예. 다음 달에 갚는 예, 건가? 그게 풀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소비 여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소비재들이 생각보다 좋을 수 있냐? 그러면 좋으려면 유동성이 풀려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 금리 인하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한동안 연초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수면 아래로 없어졌는데 네. 그러네. 요즘 그러고 보니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조금 잦아들었네요.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조만간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년부터 채권 발행하려면 네. 스테이블 코인 쪽에 법안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수요를 상당 부분 좀 메꿔주는 형태로 나오면 이게 사적 양적 완화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네, 지금 테더 같은 회사들이 코인 기반 그 채권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의 가격이 조금 더 안정세를 띈 것도 거기에 영향을 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소비 관련주들은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양적 완화까지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렇죠. 지금은 올라갈 조금 수 오히려 있다? 좀 줄어드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연말에 지금 생각보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라든지 사이버 먼데이 이슈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최근에 오프라인 이용보다는 온라인 이용이 많아졌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림이 안 나온 거다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이버 먼데이 그 지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그거 보면 한번 확인이 되겠죠. 요즘에 오프라인에서 보고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욕 증시도 올라는 가는 것이 우리가 금년에 쭉 봐왔던 4월 이후에 봐왔던 폭발적인 상승세라기보다는 예. 일단 11월에 한번
급한 조정을 겪은 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좀 조심스럽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또 이제 지표 해석도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소비는 나쁘지 않았다. 어제 또 뭐 월가에서 또 이렇게 자주 언급된 종목 중에 하나 달러트리. 미국판 그 다이소 아닙니까? 맞아요. 네. 예. 예. 그것도 실적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마트도 좋았습니다. 월마트 맞아요. 좋았고.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들의 소비로 버티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소득층에서도 나름대로 소비는 살아있다. 근데 해석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산층이 오히려 지금 내려와서 비싸져서 싼 물건을 싼 더 쪽으로 많이 갔다 시작하고 있다. 있다. 예. 약간 그레이드를 낮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월마트가 예전에 그 소비 계층이 아니라는 분석들이 네,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대백화점 식품 코너 가시던 분이 이마트 가서 이제 그 예. 사시는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거죠. 분석도 있어요. 예. 하기야 저도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예전보다는 그 시식코너에 줄 섭니다. 그거라도 먹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얘기가 덜 끝났는데 예. 소비는 늘었는데 예. BNPL이라 그러나요? Buy Now, Pay Later. 예.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결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본데 그렇죠. 그게 좀 그 비중이 좀 높아졌다. 그게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땡겨 쓰기 시작한 거죠. 땡겨 쓰기 시작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 카드 현금 서비스 많이 늘어나거나 글쎄, 예. 카드사에서 대출 영업이 잘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하.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미국은 근데 원래 그 리볼빙 관련돼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한데 지금 현금이 바닥났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뭐 조사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추세는 하락세입니다. 그 이유가 물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지지층 쪽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이 물가를 못 잡으면 물가가 생각보다 생활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네. 고기값이 지금 뭐 한 50% 가까이 올랐다고 소고기값이. 네, 그럼 피부로 이제 먹는 게 올라가면 일본도 지금 난리 난 게 쌀값이 한 2배 올라가서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참 쌀 많이 사갔잖아요. 우리나라 쌀값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쌀은 남아 돈다면서 왜 오르지 쌀값이? 그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을 우리나라 좀 하고 있는 정책이긴 한데 일본도 지속적으로 논을 좀 없앴습니다. 농지를. 농지를. 농지를 전환시켰습니다. 많이 전환시켰는데 그래서 쌀값이 올라가는 거를 또 좋아하죠. 자민당 같은 쪽에서는. 자민당이 생각보다 도시에서 지지받는 것보다 시골 농촌에서 지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 그 이른바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만 네. 유권자 분포나 수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그 지배적인가요?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도 이제 그래도? 그래도 토호들이 여전히 좀 일본은 특히 더 정치가 세습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 뉴욕 증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AI 관련주, 기술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오히려 유틸리티 쪽이 조금 더 좋을 유틸리티. 수도 있다. 뭐 전력기기 설비 뭐 이런 이제 쪽 그다음에 원전 지금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예. 아마 연초 되면 이제 원전 계획들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 예. 또.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전력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성장 산업 얘기도 같이 나오겠죠. 뭐 지금 로봇 얘기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공장은 들어오라고 했는데 전기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사람도 비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인데 그걸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엔 미국 시장 자체가 되지 않는 걸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죠. 예, 사람 인건비는 엄청 비싸졌는데 공장은 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걸 네.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엔 기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AI와 로봇인데 예전에 로봇 AI 소프트웨어 따로따로 가다가 그게 이제 다시 만나는 피지컬 AI로 만나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워서 테크 쪽은 그렇게 갈 거고 또 생각보다 되게 무거웠던 이제 유틸리티 쪽은 그동안 이제 너무 그 투자를 안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가미되면서 좋아지겠죠. 우리나라 지금 전력기기 그렇게 올랐는데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제 사볼까 싶어서 한번 차트떡 띄워놓고 보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아찔하죠. 여기서 이제 그렇죠.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또 합리화를 시키려면 얼른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
PER이 얼마가 되는지, PBR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안 비싸네? 이렇게 되면 또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바이오에 가면 또 그런 겁이 안 나요. PER, PBR 없는데도 예. 차트 보면 아찔한데도 바이오 가면은 또 사람들이 용기도 필요 없고 그냥 바이오는 이제 주로 이제 주사를 맞고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를 맞고. 예, 그 회사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맞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근거 있는 꿈이냐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동안 이제 쌓아놨던 꿈들이 얼만큼 있느냐. 쌓아놓았다. 그게 이제 보통 기술 수출이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실현이 되면 네. 이제 그 밸류를 계산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또 계산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이오는 예. 피어 그룹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약이 팔렸을 때 매출이 얼마고 현재 약이 얼마인데 뭐 포지션이 얼마를 차지하면 얼마를 벌 거고 뭐 이런 것들 계산하죠. 그런 네. 계산 다 뭐 챗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요즘에. 계산하면 그냥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 애널리스트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아, 또 이렇게 결론이 가는 아니 거야? 솔직한 얘기로 챗GPT나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게 걔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계산한 걔들은 거를 빨리 찾는 그렇죠. 거지. 예, 누가 예, 뭐라고 예. 써놨는가. 그렇죠. 예. 어떤 애널리스트가 써놓은 거 찾아서 아니 정리해 주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영수증이나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계산 같은 거 해도 계산도 바로바로 돼요. 아 그래요? 예. 어. 아직 그렇게까지 안 써보셨구나. 이제 AI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자, 동시효과. 네. 네. 자, 지금 시간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4,044. 그리고 코스닥도 0.39% 상승 예상됩니다. 935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0만 3,500원, SK하이닉스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55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2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68만 8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2.6%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7만 3,500원. KB금융도 2% 넘는 상승 출발 예상되죠. 호가 13만 5,200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8만 500원. 호가 2.6% 상승으로 집계가 되네요. HD현대중공업도 0.3%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15만 7,600원으로 0.4% 상승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ABL바이오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고 오늘 로봇주들 확실히 지금 호가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6% 강세가 예상됩니다. 47만 2,500원 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캔바이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코오롱티슈 지금 보합 예상됩니다. 펩트론이 0.3% 하락 예상되고요. HLB 호가 49,100원 1% 상승 예상되고 리노공업은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6분가량 남은 상황인데 지금 뭐 양시장 지수 자체로는 보합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확실히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봇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시세가 네.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여부는 글쎄 예측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지수는 뭐 이렇게 강보합권으로 묶어두고 네. 업종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리겠네요, 그죠? 맞아요. 뭐 이제 대충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몇 년 몸담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은 뭐 뭘 사야 되는지는 바로 개장 전에 그렇죠.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로봇이구나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거 잘 사야죠. 잘 사요. 아니 왜냐하면은 사람 심리가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 포모라고 해가지고 네. 막 추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잘못 이제 툭 떨어져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다음날 또 다시 시세 내주면 다행인 거고. 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참 한국어 부사 중에 참 힘들어요. 잘 하는 게 잘 힘들죠. 사고 잘 팔고. 힘들죠. 예. 그러니 남편 노릇 잘 하고 뭐 이런 거 잘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에는 제목이 머니쇼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 최근 내년 6,000피 전망 내놓아 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제 6,000이 나와요? 네,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여기저기서. 아니 여- 그것도 외국 여기저기서. 외국계, JP 모건도, 외국계에서. 예, JP 모건도 제일 먼저 썼고요. JP 모건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이제 안 좋아도 4천, 아주 좋으면 6천까지 갈 수 있다. 안 좋아도 4천. 중간값은 5천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안 좋아도 4천은 이제 이미 4천이니까. 그렇죠. 예. 예. 아무리 빠질 일은 없다. 예, 이렇게 안 좋아도 진짜 저점이 한 4천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이제 지금 그 근거가 뭐 다 뻔해요. 얘기 근거가 예, 뭐 특별한 거 써놨나 해서 한번 쭉 봤더니 네. 그냥 아시아 평균 대비 낮고 아시아 평균 대비 낮고 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평균 대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낮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진짜 발이 안 보이도록 달렸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그쵸. 낮고 예, 아시아 지금 제외해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평균이 PER이 14.2배. 아하. 그다음에 PBR이 2.1배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많이 올랐다 그래도 PER이 한 10배 조금 넘습니다. 아직 그 정도밖에 예, 안 선행 됩니까? PER은 10배 정도 되고 선행 있습니다. PER이 예, 지금 EPS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선행 PBR이 1.2배. 네. 예, 그러면 룸이 보이죠?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리기 시작할 때 0점 몇 배였어요? 0.8배 이랬잖아요. 그랬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도 워낙 낮죠. 글로벌 평균 PBR이 3.4배입니다. 그럼 많이 낮네요. 물론 이제 이 평균에는 좀 오류가 있는 게 이제 미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 18.5배입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평균으로 갈 거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강세 시나리오로 한 6천은 미니멈 가지 않겠냐, 강세. 그러니까 반도체가 업황이 좋고 특별한 매크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내년에 한 6천 포인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코스피의 전망이죠. 지금 외국계들의. 그 외국계 전망 누가 썼겠습니까?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쓴 거예요, 다. 한국에. 네. 그래요. 뭐 이름은 맞네요. 맥컬이고 이름은 JP 모건이라서 예, 다 그렇게 보입니다만. 가서 보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하기야 뭐 블룸버그에서 썼습니다. 로이터에서 썼습니다 했는데 기자 이름 보면은 예. 뭐 한국 사람 경우 네, 맞아요. 권일이 뭐 이런 식이야.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권일이. 예, 그 옆에 그러니까 뭐 홍콩이나 뭐 중국 예.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이제 메인 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 담당은 우리나라 분들이 하시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종목 얘기도 막 다 해줘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 물론 대형주 위주로만 예, 얘기를 예, 예. 하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겹치는 게 반도체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뭐 네. 이렇게 2차 전지가 좋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또 한쪽은 뭐 2차 전지는 그닥 그렇게 좋게 안 보는 쪽도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전력기기는랑 반도체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저렇게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 그 밸류업 관련된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정책 이슈는 꼭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지금 은행주나 지주사들 다시도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배당 시즌 맞춰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관련해서 지금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린다라고 하면 예, 그것까지 이제 허리가 좀 튼튼해지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방산 원전도 좋게 보는 쪽이 있습니다. 예, JP 모건은 방산 원전 좋게 보더라고요. 대표님은요? 예, 저는 예 좋게 봅니다. 예. 어제 조방원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죠. 예. 예, 근데 조선 방산 원전이 나쁜 게 아니라 쉬어갈 타이밍에 잘 쉰 거죠. 예, 거의 하반기는 거의 쉬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조선만 조금 오버슈팅 나왔다가 좀 예, 빠졌는데 예. 나쁠 건 없죠.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원전 쪽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쪽인 거고 정책 이슈가 있는 거고 나머지 방산 조선은 실적은 이미 잘 좋습니다. 좋은데 추가적으로 더 성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긴 하겠지만 뭐 나쁠 건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느 정도 보세요? 코스닥은 좀 바이오가 이끌어 가야 되는 예. 시장이니까 바이오랑 소부장인데 소부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되기 때문에 군을 형성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긴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예 그러면 이제 일부 종목들은 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바이오 섹터가 지금 시총이 굉장히 커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바이오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바이오 2차 전지가 좋아야 되는데 네. 2차 전지는 아마 뭐 확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 바이오 얘기 그럼 네. 개장하고 조금 더 예, 들어보도록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12월 4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ADP 민간 고용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 둔화 우려. 오히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강세를 나타내면서 러셀 2000이 많이 올랐고 다우지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AI 관련주들 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원전이라든지 로봇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4% 지금 떨어지네요. 4018. 그리고 코스닥은 0.2% 올라갑니다. 934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9% 떨어집니다. 지금 103,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하락합니다. 54만 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이 0.4% 상승합니다. 42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 오름세죠. 168만 2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하락합니다. 현대차가 1.8% 상승합니다. 27만 1,500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강세입니다. 8만 900원. KB금융은 좀 떨어집니다. 13만 1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 소폭 올라갑니다. 53만 4천 원 보합권이네요. 기아가 강보합으로 11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3% 하락합니다. 지금 52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2% 올라갑니다. 15만 8,600원. 에코프로도 1% 상승합니다. 9만 4,200원이고요. 에이벨바이오 0.7% 하락합니다. 오늘 로봇주 좋네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6% 넘게 올라갑니다. 47만 4,500원이고 리가켄바이오는 0.5% 상승하네요. 코롱티슈진, 펩트론 1% 안팎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HLB는 48,450원, 삼천당제금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지금 로봇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앞서 보셨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하이젠 R&M 지금 5.9%, 6% 강세고 62,000원이고 지금 로보티즈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보셨을 거고 SPG, 뉴로메카 다 강세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3% 상승세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5.6% 강세입니다. 81,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뉴로메카, 유일 로보틱스, KNL 시스템, 로보스타, 클로버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로봇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 아까 보셨다시피 현대차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HL만도가 지금 7% 강세입니다. 56,300원이고요. 현대모비스도 1.5% 오름세고 현대위아도 1.7% 상승세입니다. 지금 HL만도가 가장 탄력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10% 급등합니다. 2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쪽도 움직임인데 이게 자율주행 쪽하고 이제 로봇하고 좀 서로 양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1.6% 상승세, 퓨런티어 1% 상승세고요. 할라캐스트 8%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전주도 볼게요. 앞서 보셨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강세고 BHI가 지금 2% 상승세고요. 한전 KPS 0.7% 올라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우진, 비츠로테크 1% 안팎으로 상승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6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33억 원, 69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726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411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3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일어나락하면서 1,46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좀 양시장 혼조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쪽은 좀 쉬어가고 있고 로봇 쪽이 확실히 모멘텀이 세네요. 네, 그러네요. 참 오늘도 또 느끼네요. 우리 제목 진짜 잘 달아야겠습니다, 그죠? 외국계 6천 이런 제목 달았더니만 또 지수가 가는 쪽은 가는 거지만 또 이러네. 예. 그래요. 아까 바이오 얘기 조금 더 이어가시죠. 저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아까
바이오 지금 뭐 분위기는 좋죠. 최근에 이제 올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2월에 올릭스를 시작해서 기술 수출이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한 2건 가까이 나왔고 큰 계약이 2건 이상 나왔고 ABL 바이오도 2건이 나왔죠. 큰 게 4조 1천억짜리 그다음에 3조 8천억짜리 계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계약금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심지어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지분 투자도 했죠. 일라이 릴리가. 그래서 물론 CB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통해서 지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또 했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쪽의 파이프라인들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유효하고요. 최근에 또 오늘 상장한 회사가 에임드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ADC 하면 리가켄 바이오만 생각하시는데 리가켄 바이오 말고 지금 새로 강자로 나오는 게 뭐 인투셀 같은 경우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네. 하는 일들이 있고요.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상장한 회사가 에임드 바이오인데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1조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하고 지금 상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술 수출? 여기도 마찬가지로 ADC 기업입니다. 무슨 기업? ADC. ADC. 네, 그래서 ADC 관련된 회사가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ADC가 지금 재작년부터 핫했거든요, 굉장히. 여전히 지금 항암 치료 쪽에서 ADC를 활용하는 부분이 좀 넓어지고 있는 중이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다이치 산쿄라는 일본 회사가 원래 ADC 1위 기업이었는데, 네. 그 1위 기업과 지금 그 알테오젠이 같이 이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ADC도 이제 SC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ADC는 그러면 리가캠도 자체적으로 이제 링커 중심에서 본인만의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출신들이 나와서 또 에임드 바이오를 차리고 예, 그래서 또 이제 이 ABL이라든지 리가캠이 하지 않는 것들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야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항암 치료, 그러니까 초창기 ADC는 그 항체랑 링커랑 페이로드라고 하는 약물을 싣고 이제 네. 한마디로 항체는 그러니까 암세포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항체가 얼마나 정확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네. 예, 지금 유도 미사일의 그 센서 같은 거니까 항체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뒤에 페이로드도 중요하겠죠. 이게 한마디로 폭탄입니다. 가서 이제 약을 살포하는 건데. 네. 근데 중간에 이게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해요. 예. 너무 꽉 붙어 있어서 가서 안 떨어지면 문제고, 예. 예, 그렇다고 중간에 떨어지면 엉뚱한 데 떨어지면 또 문제겠죠. 잘 싣고 가서 폭탄만 딱 터트려야 되는. 그러니까 딱 이제 타겟에 가서 예. 딱 터트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정확성을 얼마나 높이느냐. 뭐 그래서 지금 항체를 앞에다 2개 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이중 항체 ADC라고 하고 예. 페이로드를 뒤에 2개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약물 효과를. 약물을 더 세게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그 ADC가 발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이제 오늘 상장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0% 바로 갔죠. 그러네요. 예,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나머지 지금 알테오젠, ABL, 뭐 리가캠 이런 원래 전통적인 강호들 여전히 강할 거고요. 네. D&D 파마텍은 계속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펩트론을 걱정하시는데 펩트론 걱정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하겠지만 바뀐 예. 건 없습니다. 14개월 기술평가 계약 체결했는데 24개월로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은 예, 펩트론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그거 한번 물어봐 달라 하더라고요. 예. 저기 남들은 노냐고 한번 물어봐 달래요. 남들은 노냐? 이 펩트론이 지금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온 게 주사 한번 놓고도 한 달. 한 달. 예. 그럼 딴 데는 노냐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다이 릴리하고 또 이렇게 뭐 또 길어지고 하는 게 벌써 이게 공시도 이렇게 조금 불투명하고 이 펩트론 주주예요. 주주인데 갈수록 이제 자꾸 이렇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좀 정확히 밝혀줘야 되는데. 글쎄 뭐가 조금 찝찝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일부 이제 유료 기사 쪽 이렇게 보면 유료 기사. 요즘에 바이오 쪽 유료 기사들이 예. 있는데 네. 보면 이제 이 배경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라이 릴리가 하나를 더 추가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추가를 해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추세가 우리 한미약품에서 근육 오히려 비만 치료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오히려 증가하는 근손실이 없는. 근손실이 없는
예, 그 기능을 여기에다 지금 집어넣겠다. 장기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같이 이거를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해서 길어졌다. 연구 기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바뀐 건 없는데 그게 그럼 10개월 미뤄지면 다른 데 노냐? 예, 물론 일라일리가 지금 여기저기 엄청 찾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바닥이 좁습니다. 이 바닥이? 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아, 그래요? 자기가 기술이 좋으면 나와서 자랑을 서로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스마트 대포 기술만한 데가 또 없기 때문에 일라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랑 계약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쉽게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약간 의견이 엇갈린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예. 의견이 엇갈립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양쪽이 다 엇갈려서 그래 ESS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예. 그게 과연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 쪽이 있고요. 그 실제로 비중이 좀 크지 않다라는 거죠. 크진 사업 않습니다. 부분에서. 아직은 크지 예. 않습니다. 근데 내년에 좀 많이 커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ESS가 뭐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우리 이번에 뭐 대전에 무슨 뭐 그 정부 데이터 센터 불나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게 그 배터리에서 불난 거거든요. ESS 배터리에서 배터리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느 데이터 센터건 간에 보조 전력 장치로 ESS는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ESS 엄청 들어가죠. 네. 산일 전기 같은 데들이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승합시키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특수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특수변압기. 예, 그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원전 엄청 짓고 있는 것 같지만 원전은 계획만 하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실제 부족한 전력분은 다 지금 태양광으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 가스 발전으로 다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ESS 시장은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올해보다 네. 그걸 이제 반영을 좀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범위를 좀 좁히셔야 된다. 그러니까 3원기 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네. 좁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ESS에 들어가는 게 보통 LFP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으니까 관련해서 지금 삼성 SDI는 계속 부인하긴 하는데 뭐 테슬라 쪽에서 물량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CATL을 버리고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을 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회사 사시면 되죠. 그렇게. 예, 작은 종목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예. 아니면 밸류 체인이 좀 탄탄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 예, 포스코 그룹에서 다 밀어주고 있는 회사죠. 예, 홀딩스는 예, 저기 가서 아르헨티나 가서 리튬 구해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탄자니아 가서 흑연 구해오고 있죠. 예,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언젠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종목은 몇 개 안 나오니까 이게 2차 전지 이게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기보다는 특정 업체 중심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코로나 랠리 때는 참 한때 엄청난 그걸 관심을 끌었던 게임이나 엔터 이런 거는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이쪽은 이제 버려진 산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게임은 좀 저는 당분간 버려야 된다. 게임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끔. 예. 아직도 붉은 사막 얘기하고 있고. 붉은 사막. 언제 붉은 사막? 상장할 때부터 붉은 사막 얘기했는데 이제 나온다 그러죠. 이제 뭐 그러고 또 이제 크래프톤은 한 번 더 울거먹기 잘했는데 배틀그라운드 가지고 네. 다시 또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빠져버리죠. 예. 엔소프트는 이제 아이온2로 뭔가 이제 복귀를 노렸는데 사용하신 분들이 야 이거 자동으로 돌리는 자동 기능이 없다. 이게 불편하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금을 안 하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게임들을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할 시간이 없어갖고 안 하는데 이제 유저분들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큰 건 중국이 게임을 너무 잘 만들어요 이제. 중국이 최대 시장이었는데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 걸 가지고 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엔터는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기회가 올 가능성은 높겠죠. 중국에서? 중국 공연 재개 뭐 한다는 얘기 나오면 뭐 좋아질 것 같고 기업별로 좀 보시면 좋은데 저는 하이브 SM 뭐 이쪽은 여전히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근데 이쪽은 너무 섹터가 작아서 네. 그래요. 비중을 좀 크게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렵고 예.
굳이 뭐 내가 관심 없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하게 되면 한 5% 내외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쪽에서는 확실히 반도체 대형주 쪽 보고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유틸리티 쪽, 전력기기나 뭐 원전 쪽 지금 원전은 좀 한동안 쉬었잖아요. 네네. 예, 원전 쪽이나 뭐 방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건설주가 좀 꿈틀거렸는데 뭐 모멘텀이 있었나요? 정부 정책 뭐 기대감?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약간 조금 테마성인 것 같고요. 테마성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현대건설은 이제 원전 때문에 올라간 것 맞아요. 같고. 예. 예. 그래서 개별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는 근데 조금 그래요. 저는 그냥 원전을 사고 싶으시면 두산에너빌리티 하나 사시는 게 맞다. 나머지는 그냥 다 킵 굳이. 예. 이제는 또 아무도 또 뭐 불당 얘기, 뭐 삼양식품 얘기 또 안 합니다. 아, 그게 어떻게 11월 달에 약간 미스가 났어요. 어떤 미스가? 수출액이 예상보다 좀 줄었습니다. 아, 수출액이?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주춤하는 거죠. 근데 12월 달에 만약에 데이터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라면은 되게 쉬운 게 개수가 딱 나오니까 그렇죠. 팔리는 개수가. 예. 확인하고 사셔도 늦죠. 확인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내림세입니다. 코스피 4,000피를 회복한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0.75% 약세로 4,000선 간신히 지켜냅니다. 4,005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13% 내림세 93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590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98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현재 개인만 홀로 3,635억 원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아냅니다. 115억 원 매도 우위. 반면 기관이 15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55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시죠. 오늘은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생물공학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와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쪽 약합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항공과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로봇주가 상승합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4% 넘게 뛰었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로봇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인데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SJG 세종이 11.1% 상승하며 1160원, 한라캐스트가 13% 가까이 오르며 17,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현재 7% 반등합니다. 거래가 47만 6천 원. 두산 로보틱스도 4.6% 오름세로 8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이진 R&M까지도 5.3%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6만 1,700원으로 집계됩니다. 건설 중소형 관련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산업 정상화 등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쪽에서는 상지건설과 동신건설이 이미 상한가입니다. 9,840원, 23,150원 기록했고요. 일성건설이 24.2% 시세 분출합니다. 또 한신공영이 8.3% 오름세로 11,970원, SGC, ENC도 2.1%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흐름이 좋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자동차 섹터,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친기업 정책 기대감에 급등했었는데요. 또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CNBC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2.6% 강세로 2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HL만도가 8.2% 강세로 56,500원, 현대모비스가 4.7% 가까이 오르며 33만 4,500원에 거래됩니다. 그 외에 현대위아가 1.1%, KG모빌리티도 0.6%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에임드바이오가 면역항암제 섹터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에임드바이오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최근 바이오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ADC 관련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4배 오르는 따따상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4만 4천 원에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그 외에 바이젠셀이 4.8%, 차바이오텍이 4.3% 오름세입니다. Y바이오로직스가 9.3% 상승하면서 거래가 2만 7천 원, 이뮤논시아도 1%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 1,3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섹터만 오르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약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력 설비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AI가 미국 전력망을 흔들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300% 급증 전망이 나왔고 AI 전력 수요 폭증에 국내의 전력기기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의 관심은 지속 중입니다. 블룸버그는 2035년까지 전력 수요가 현재 40기가와트 규모에서 2035년 106기가와트로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고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크게 상향된 모습이었습니다. AI 확산과 추론이 전체 데이터 센터 컴퓨팅의 약 40%를 차지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활용률은 59%에서 69%로 상승했고 자연스럽게 전기요금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도 올해 5,800억 달러, 하나로 약 85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전력기기 수출이 4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갔고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력기기 수출은 7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 증가했고 품목별로는 전선, 변압기, 차단기 등이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도 미국이 전체의 37.2%를 차지하면서 2위 중국 10.9% 대비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여전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과 미국 내 노후된 전력망 교체 수요로 인해서 당분간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을 모습이라서 국내 관련주들의 관심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일진전기와 산일전기를 조금 꼽고 있는데요. 일진전기는 초고압 케이블과 초고압 중전기기를 모두 제조하는 세계 유일한 기업으로 홍성의 신규 공장이 본격화되었고 올해 상반기 수주 잔고가 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특히 미국 중심의 해외 수주 잔고는 2년 전 대비해서 약 5배 성장했고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 증가, 그리고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141%가 각각 증가했고 4분기도 실적 고성장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기술적으로는 11월 달 사상 최고가 돌파와 함께 실적 발표와 함께 일부 세론 물량 부담을 소화한 후에 5만 원권 지지력을 테스트 완료했고 다시 우상향 추세 회복 구간으로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5만 2천 원대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6만 9천 원, 2차 목표가는 7만 7천 원, 손절가는 4만 9,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산일전기는 산업용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로 틈새 시장인 특수 변압기를 제조 중으로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69.2%나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의 노후된 전력망 교체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압도적인 실적이 나왔는데요. 4년 만에 매출액은 3배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90배나 증가한 모습이었고 변압기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 중으로 미국 내 변압기 자급률이 아직까지 2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은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역시나 세론 물량들이 있었으나 최근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재차 우상향 추세를 회복한 모습으로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14만 원대, 손절가는 13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8만 원, 2차 목표가는 2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코인 시장 전망과 함께 시장의 핵심 변수들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블록엑스 표상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예, 저희 이제 또 한참 코인 시장이 궁금할 때 한번 또 모시게 돼서 잘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기 전에 네. 아니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가상 특히 비트코인 시장에. 네, 비트코인 급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예. 고점 대비 한 35% 정도 하락을 한 하였는데 12만 6천 제가 기억한 게 8만 간당간당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아마 그게 10월 12일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 약간 그것을 이제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10월 10일 날 그때 네. 추가 100% 하던 그거. 네,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그 가상자 시장에 연쇄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연쇄 청산이. 네, 맞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선물이나 이런 것을 투자했던 그런 네. 것에 대한 이제 연쇄 청산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 그 이유를 보시면은 이제 뭐 과거에 그 비트코인을 초기에 매수했던 오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래들입니다. 고래들. 네, 고래들이 매도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ETF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월에 출시되었던 ETF가 순유출이 좀 전환이 많이 되었었고요. 어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DAT 기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을 텐데요. 네. 예.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사는 모습이 좀 둔화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겹쳐지면서 예. 이제 매수세가 좀 떨어졌는데 반면에 매도세는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드러나면서 좀 연쇄청산도 일어났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투심을 잃었다가 이제 지금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금방 또 지금 9만 불 위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러면 매물 정리는 다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예. 결론적으로는 저는 한 10만 달러까지는 정확히 좀 안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만 4천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히 완심할 사항은 아니다 정도로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스트래티지 말씀 주셨으니까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뭐 비트코인 판에 만에 뭐 그린다는 얘기 나오고 이거 좀 알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스트래티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1위 DAT 기업입니다. 아마 DAT. 네, 맞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기업으로 비트코인의 상승분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그 상승에 따라 가지고 전환사채 혹은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 또 사고. 맞습니다.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예. 이제 약간 그게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는 듯한 예.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JP 모건 분석가에 따르면은 예. 이제 이 DAT 기업이 이제 약간 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비트코인을 또 못 살 거지 않겠습니까? 네. 또 비트코인을 못 사면은 또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예.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다시 주가도 떨어지겠고. 악순환이네요. 네, 예. 이제 그게 악순환으로 좀 전환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MSCI라는 이제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캐피탈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수인데요. 거기서 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제기가 되었고요. 가능성입니까? 편출됐습니까? 편출이 안 되었고 그것도 마침 때마침 10월 10일에 MSCI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되었습니다. 얘를 편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고 공지를 하였고 그게 1월 15일 내년 네. 1월 15일에 최종 예.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임하시는 게 맞다라고 그 말씀드립니다. 스트래티지 주가 관련한 기사를 보다 보면 항상 그 MNAB가 나오는데 네. 그게 1 이하로 떨어지려면 네. 맞아요. 그거 한번 설명하면 해주시면 뭔지. 그게 MNAV라고 표현하는데 MNAV. 네, 나브라고도 하고 이제 나브, M이 예. 이제 마켓캡 네. 시가총액이고요. NAV가 Net Asset Value입니다. Net Asset Value. 네. 그래서 순자산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 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1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시가총액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게 약간 악순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 사실 그게 좋았을 때 장이 좋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이랬을 때는 그게 거의 3 이상, 3에서 4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은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었다. 네. 주식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한 1.13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간당간당하다, 위험하다라고 좀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슈 언급도 있었겠지만 이런 가상자산의 청산 그리고 MSCI 편출 우려 이게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좀 시장에 좀 뭐 투심을 많이 꺾어 놓았던 것이기도 하고 이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표 대표님, 한때 우리 특히 젊은 층에서 코인
투자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대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나 어떤 뭐 투자액의 규모 이런 것들이 어떤가요? 변화가? 네, 사실 그게 2020년, 21년도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예. 네. 그때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그랬죠. 거예요. 네, 그때보다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 수도 더 늘어났고요. 늘어났고. 네, 규모 수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규모 수가 는 것은 이제 국내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20대, 30대가 는 것보다 사실 40, 60대가 더 많이 이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래요? 네,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뭐 다 좀 약간 더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작년 블랙록 ETF,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이런 전통 금융 기관들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통 뭐 금융권에 익숙하신 40, 60대 분들도 좀 점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석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일 위에 뭐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 그걸로 시작했으니까 그건 치고 네. 글쎄 요즘은 자꾸 이더리움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만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이하 또 요즘 자주 언급되는 뭐 리플 뭐 등등 해서 도대체 몇 개입니까? 네, 지금 알트가. 알트코인이 이제 코인 개코랑 코인 뭐 마켓캡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그 플랫폼에서 집계되는 건 한 2만 개 정도가 되고요. 2만 개. 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작년에 이제 한때 밈코인이 많이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밈코인 같은 경우까지 하면 거의 한 2천만 개 가까운. 2천만 개. 네, 이제 그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무슨 뭐 멜라니아 코인인가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직도 있습니까? 네, 아직도 시장에?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걸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합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데 지금은 거의 고점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면 고점 대비 90%가 빠졌다? 네. 그 짓을 왜 합니까?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의 투자 그리고 약간 투기가 네. 좀 섞여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아마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러한 민코인들은 이런 투기를 좀 많이 자극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하루에 출시되고 이제 트럼프 코인도 출시되었고 멜라니아 예. 코인도 출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멜라니아 여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벌었어요? 이제 그걸로? 본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벌었죠. 오,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약간 컴플라이언스 이슈,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오르고 내린다. 네. 확 오르다가 확 빠지면 10분의 1 토막도 난다. 주식시장의 테마주랑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러네요. 예. 아니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뭐 연말 랠리, 크립토 윈터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조정이 35% 가까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이런 히스토리를 보시면은요, 과거 한 10년 동안 30% 이상 빠지는 게 20번 넘게 있었고, 실제로 50% 넘게 빠졌던 것도 한 7번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사실 뭐 오래 투자했던 분들에게는 익숙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에게 좀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또 연초 대비해서 지금 가격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S&P나 뭐 나스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15%, 20%씩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상승했고, 반면에 이제 글로벌 M2 결국에는 이런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산 시장 상승을 상대적으로 좀 집중을 못 받았던 비트코인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크립토 윈터가 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뭐 건전한 조정이었고, 오히려 저는 상승 과정 중에서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아 있는 상황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테더가 S&P로부터 안정성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보유량,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좀 증가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서클은 어때요? 서클은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예. 이제 하고 있는 제도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미국에서 뭐 기준으로 잡고 있는 뭐 미국 달러 혹은 예. 이제 단기 채권을 보유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테더는 테더는 이제 아직 그것을 규제를 준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테더가 그렇게 되었던 게 당초에는 이제 4등급 제한적이라는 4등급을 받고 있었는데 네. 최하인 5등급으로 가게 되었던 네. 것이 이제 본래 이제 테더가 이제 본인 회사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3.9% 보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9%를 보유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감사나 조사를 해보니까 5.6%. 이제 본인들이 설정했던 기준보다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네네.
사실 이렇게 상승장이었으면 사실 큰 이슈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익스포저가 큰 상황인데 3.9%를 보유하고 있었으면 덜 하락했을 텐데 이제 5.6%를 보유하다 보니까 그 하락분이 크게 되었고 이제 본인들이 보유했던 총 자산 만약에 고객들이 내 돈을 좀 빼가고 싶어 이랬을 때 뱅크런 이슈가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S&P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매겼다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또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명확하게 금지를 하겠다라고 그래요? 발표. 불법이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불법까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12월 1일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제 그러면서 그때 또 잠깐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 사실 뭐 중국의 입장은 사실 일관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2021년 5월부터 가상자산 채굴도 금지를 하였고 동시에 거래도 금지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와서 우리는 다시 가상자산을 거래를 금지하고 또는 스테이블 코인도 뭐 이미 안 했지만 CBDC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지만은 금지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좀 위기감을 조성하였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중국은 그런 본토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홍콩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다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약간 좀 다른 결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참 비트코인 시세가 변동성이 클 때 이게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급변했습니다. 이제 이번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쪽에서도 좀 유동성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유동성 장세가 사실 20년, 21년도에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유동성이 증가하면은 자산으로 인식되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다 이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보시면은 한 8월 보통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글로벌 M2라고 표현을 하는데 글로벌 M2가 약간 10주 선행에서 이제 상관관계가 한 90% 이상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월부터 이제 약간 그게 좀 반전되었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의 기준금리가 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고 반대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동결하겠다라고 하면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과 동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위원장도 이제 좀 교체를 이제 5월에 될 예정인데 그것을 이제 좀 잠재적인 후보가 한 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또 이제 차기 연장 후보로 이제 예상되는 인물이 케빈 해시라는 인물인데요. 이제 그분은 좀 긍정적인 금리 인하에 좀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렇게 이제 숟가락을 얹자면은 그 무슨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거의 한 명으로 압축됐고 차기 연준 의장 지금은 말하라면 말할 수도 있다 하면서 땡큐 케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빈 헤셋하고 케빈 머시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케빈 헤셋이었고 그거는 뭐 저기 베센트도 그거 하고 했는데 거기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땡큐 케빈 헤셋 끝났나 싶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머시한테 마음에 짐이 있는가 봐, 부담이. 저 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거에 대한. 듣기로는 애초에 재무장관도 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베센트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치고 들어가지고 그 최고 인사권자가 있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될 거예요. 이러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 요즘 트통 이렇게 표정 보면은 너 좀 그래도 되냐 하는 표정도 잠깐 보이는데 어쨌거나 케빈 헤셋이겠죠. 근데 지금 이것과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 영향력 내지는 뭐 그걸 제일 볼 수 있는 게 지지율인데 아니 어제 저희 정치타임에서도 그런 그래프를 봤어요. 같이 가더라고요. 코인 시세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거 뭐 의미 있는 분석입니까? 네, 되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시장이라는 것이 저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일정 부분 영향은 준다 정도는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 7월 트럼프 대통령 이제 후보자 시절 당시에도 이제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 이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 시장은 급등을 하였고 실제 당선이 되면서 더욱 더 상승을 하였고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사이클이다. 이러한 움직임도 나타났고 이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런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뭐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런 분석도 뭐 일부의 의견으로서 뭐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앞서 그 주요국 중앙은행 좀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국별로 그 중앙은행 간의 통화 정책이 지금 엇갈린 모습인데 그럼 어때요? BOJ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거는 또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이게 사실 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끼칠 싶고요. 수 있다. 네, 이게 작년 아마 8월일 겁니다. 예.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우려가 많이 확산이 되었고요. 네.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이제 저금리인 일본 엔화를 빌려서 이제 타국 통화를 통해서 이런 해외 자산, 주식이나 동산, 부동산 이런 것들을 뭐 투자하는, 운용하는 전략이긴 한데요. 이제 엔화의 이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을 매도하고 청산하고 다시 좀 돌아오는 회귀하는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하루에 5%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이것도 아마 12월 1일에 다시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네. 이제 발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고요. 근데 그렇지만 다시 또 이렇게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이 단기적인 노이즈였고 실제 통화 정책 회의가 일본이 12월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 대표님, 이거 뭐 미리 질문지는 안 보내드렸습니다만, 아니 코인 하는 후배들 얘기가 100배짜리, 150배짜리 레버리지가 있다면서요, 이 시장에. 네,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은 100배짜리 같으면 시세가 1%만 빠져도 그냥 자기 원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하고 있어요, 실제? 네, 사실 이제 저희 국내 거래소에는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국내는 제한인데. 네, 이제 그게 저희가 국내 거래소에 있더라도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특히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인데요. 거기도 이제 125배까지 125배까지 가능하고 이제 거래소마다 100배인 곳도 있고 뭐 150배인 것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만 변동이 되어도 사실 청산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지난달 같은 그런 시세가 나왔을 때는 그거 뭐 전부 그냥 다 녹았겠네요. 네, 그냥. 맞습니다. 사실 뭐 2배 레버리지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실제 10월 11일 대청산 사태 때는 전부 다 청산을 당했습니다. 청산을 당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비트코인도 한 20-30% 빠졌는데 알트코인은 대부분 50%에서 70% 빠졌고요. 심지어 하루 만에 99% 빠진 코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코인을 자산으로 레버리지를 2배로 썼으면은 당연히 다 청산이 되었겠죠. 사실 저는 선물의 끝은 항상 청산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다니거든요. 네, 선물의 끝은 청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선물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특히 변동성이 큰 곳이지 않습니까? 그 이런 뭐 30% 이제 상한 제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현물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선물은 하지 말라. 현물을 하고 선물을 좀 안 하면 좋겠다. 뭐 코인에 대해서 이제 뭐 왈가왈부는 이제 오랜 세월 지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20분짜리 이거 갖고는 되겠습니까? 우리 표상록해서 하면은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요. 그거 합니다. 뭐 물어볼 건 많습니다만 표 대표님 궁금하네요. 이거는 뭐 각자 말하기 나름인데 지금 이제 8만 불 다시 이제 거기서 바닥 잡고 9만 불 회복한 거. 자 10만 불 넘어간다. 아니다, 이거 8만 불 밑으로 간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지금? 네, 저는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 다르거든요. 시기가 문제죠. 네, 사실 시기의 문제이고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결국 죽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더 살 수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뭐라고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다고. 죽게 돼 있다고요? 그 케인스가 한 말입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누구나 장기적으로는 다 죽게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하락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10만 달러 넘어서 이제 전 고가를 충분히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6년도에 보시면 뭐 다양한 뭐 유동성 정책이나 다양한 뭐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의 그런 흐름 봤을 때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의 지지율을 위해서도 공화당을 위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고 유동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비트코인 ETF 하는 건 어때요? ETF 하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예, 좀 안정성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ETF는 몇 배까지 있습니까? ETF도 레버리지 있습니다. 이제 2배짜리도 있고 지금 최근 3배짜리도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국내는 사실 안 되고요. 해외에 있는 ETF들 해외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아니 궁금해서 ETF 시장에서는 몇 배까지 하나 싶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사실 기세 좋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기세 좋다기보다는 그냥 좀 고압권이었죠. 나쁘지 않게 출발했다가. 근데 오늘 보니까 코스피는 또 0.7% 하락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4,000선은 지지가 됩니다. 예. 지금 뭐 밖에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스튜디오 안에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눈 예보가 있다고 눈 예보가 있어요? 해요. 예. 오후에 또 눈이 오면은 또 이제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